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죠.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습니다. 140일 만에 재수감됐어요. 근데 4월 20일 날 보석을 받아서 나와 있다가 이제 재수감됐으니까 날짜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구속이 돼 있었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전에는 일반적으로 보석을 해주라고 하지만 사실 보석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조건을 달아서 자유의 몸을 한시적으로 줬던 건데 이제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한 겁니다. 그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네.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보석 취소의 원인이 됐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전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다른 게 아니라 집회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였으니까 보석을 해주면서도 그런 식의 불법적인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네. 집회 나가지도 말라 그랬죠. 네, 집회 나가지 말라는. 네. 그게 그러면 보석 취소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광복절에 보수 단체에서 주관했던 집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뭐 15분, 16분 가량 연설도 했었고 꽤 중대한 역할을 했다. 단순 참석도 아니고 중요한 네. 역할을 했다라고 본 거죠. 법원에서 이제 보석 보증금도 몰수를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제야 그러면 보석 취소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이제 재확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네. 지금 거의 한 달째 다가 돼가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명분이라기보다는 큰 이유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보석 취소를 해도 구속해서 재수감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확진 판정 받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외부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메시지를 냈었고요. 예. 또 이제 나와서도 두 차례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뭐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이런 것들이 정부의 사기극이다. 예. 그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인 거다.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해줬고 네. 그 결과 지금 아직까지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신도 내지는 뭐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뭐 개천절 집회도 다시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도 나오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뭐 불러서 심리한 것도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하루라도 빨리 보석 취소를 하고 네. 신분 자체를 이제 구금 중인 상태로 바꿔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뭐 구치소에는 안 보내더라도 외부와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네. 훨씬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광훈 목사는 이제 구치소로 재수감됐고 네. 또 서울시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예, 지금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뭐 여러 번 있었죠. 이미 뭐 제주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방역 방해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가 어쩌면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보인다. 예,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해 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65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550만 원 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는 저도 내고 예. 우리 진행자님도 내시는 그럼요. 예. 건강보험료에서 대신 대납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협조는커녕 방해를 했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 과실로 인해서 명백한 과실로 누군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겠지만 과실로 인해서 걸린 거고 이런 사람들까지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 줘야 되나 정확히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하는 건 부당하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1차적으로 지급을 했지만 그걸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구상권이라서 기존에 나왔던 것들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저 교회 때문에 예. 나 그래서 이거 다시 좀 소송 손해배상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아니어도 뭐 소상공인분들은 다 어렵죠. 아, 그럼요. 다 어려운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제1교회는 명도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교회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확정이 돼 있는 네, 상황이군요. 이미 그걸 뭐 감정가라는 80억 조금 넘게 나온 것을 500억을 주지 않으면 안 비워주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또 참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전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비워달라는 것 자체를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쫓아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의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웠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신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자들을 못 떠나게 그 주변에서 묶어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확산이 된 거고 그런 일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뭐 정말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 뷰포에 있는 상인들 한 182명 상인들이 정말로 몇 달 동안을 완전히 이제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미 명도성이 끝난 교회를 비켜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코로나19가 또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더 퍼져나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본인들도 감염은 됐지만 그것도 역시 이건 과실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줄어든 매출 부분을 소송으로 구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이제 100명대로 다시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완만하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지금 10월 3일 개천절 또 10월 9일 한글날 이럴 때 계속해서 또 일부 보수단체에서 계속 집회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떨까요? 글쎄요. 이건 정말 저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평생 처음 겪는 일이고요. 뭐 인류가 최근 들어서 이런 식의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가 감염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은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저는 뭐 행정부에 집행하는 쪽은 당연히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에 걸맞는 정도의 자세로 이거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막는 거에 공감하지 않을까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일상적인 상황처럼 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아니지 않은가. 네네. 네,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보죠. 지난주에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형량을 발표를 했는데 징역 6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른바 댓글 작업이란 걸 했고 그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된다는 거고요. 네. 또 그 대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을 제한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각각 두 개를 합했을 경우에 이제 6년이 되는 겁니다. 1심 때보다도 구형량을 오히려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시연 이 한 거를 참여했느냐 봤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결심 전에 이제 그 재판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주장했던 바가 있거든요. 닭갈비가 화제가 됐었는데 닭갈비.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느냐 식당에서 먹질 않고 가져와서 포장해서 같이 먹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해서 같이 와서 먹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모임 공간에서 먹었을 경우에는 이 시연을 볼 만한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는 자기가 시연을 한 15분 정도를 했었고 보여줬고 댓글 작업할 수 있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거를 이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서 허가를 해줬다 그랬는데 닭갈비를 포장을 해서 가서 먹었을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김동원 씨 말에 따르더라도. 근데 그 닭갈비집 사장님이 포장해 갔다라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증거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다르게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그것보다도 되게 의혹은 사장님은 분명히 그 닭갈비집 사장님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포장해 가서 먹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서는 아니다. 따로 식당에서 먹었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이 정리된 이유는 그것도 밝혀야 될 분명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현직 지사로서 법정 구속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고
뭐 검찰 수사 보고서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냥 다르게 불만 가지지 않고 믿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그 검찰 수사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글자 그대로 그냥 생사람을 잡은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항의 차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상을 밝혀야죠. 진상을 밝혀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11월 6일을 선고 기일로 재판부가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 쪽에서는 구형량을 이제 징역 6년을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 1심은 유죄였었잖아요. 어떤 결과 전망되나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로는 저는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에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 가까이 시간을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또 특검이 이 기소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 댓글이 이른바 역작업.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댓글 프로그램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드루킹 김동원 씨랑 김경수 지사가 짜고 한 거라면 왜 그런 게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각자 의견을 좀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그걸 고려를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2달이나 둔 거거든요. 결심을 했는데 보통 1달 정도면 결론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합쳐진다면 저는 이제 재판이 정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6일 결정이 나겠네요. 자, 양변의 이열지열,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와투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경유세 인생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